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내주는 조치키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의 문형에 대해서 나머지 3, 4, 5형식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칠판 봐주시면요.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자동사, 타동사로 나눴을 때, 자, 먼저 그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타동사 나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을 얘기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얘기가 무엇이었다? 바로 2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이 보어를 받는데,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인 경우는 주어와 보어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격의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용사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크게 두 가지 2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 아마 정리해드렸을 겁니다. 누구였어요, 여러분? 비동사, 그리고 인체로 남다라고 하는 remain 동사까지 정리해드렸었죠?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 2형식 저희가 제가 아마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3, 4, 5형식에 대한 얘기를 가볼게요. 여러분 3, 4, 5형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타동사겠죠? 자, 타동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였다? 목적어를 받는다. 자, 그래서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이인데, 목적어의 기본 품사는 명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3형식 동사는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받는 아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요거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윗얘기는 살짝 지워드릴게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받는 경우를 보고, 자, 우리가 3형식 동사,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타동사를 보고 3형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 오는 거고요. 자, 이 목적어는 보통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을에 해당하는 아이를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잠깐 그 예문을 드렸었던 I accepted the offer. 그래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와 있는 거, 여러분 명사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동사가 타동사다 아니면 자동사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아이가 목적어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가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사 다음 자리에 보통 명사가 바로 들이대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무엇이다? 아, 이 동사는 타동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동사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자타동사를 따로따로 다 이렇게 외우라고 사실 얘기를 해요. 그쵸?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닌 건데, 무조건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동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좀 더 쉽게 내가 구별을 좀 해보자 이거죠. 외우지 않고서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문장 안에서 주로 동사 다음 자리에 명사가 바로 들이댔을 때는 보통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가 아까 2형식 동사 얘기했었죠? 비동사나 remain처럼 2형식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뒤에 명사를 받아도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 경우는 그래서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겠다? 2형식 동사는 따로 좀 외우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3형식 동사, 우리가 일반적인 전형적인 동사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타동사죠. 자, 그 다음에 4형식으로 갑니다. 자, 4형식도 여러분 타동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요? 그렇죠. 목적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목적어를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2개를 받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문장을 이룰 때 모든 기본적인 품사들은요, 그 품사가, 하나의 품사가 왔을 때 또 다른 품사를 바로 들이댈 수가 사실 없어요. 이 품사가 왔으면 다른 품사, 똑같은 품사를 연결할 때는 보통 연결어라고 하는 뭐 전치사라던가 접속사류를 우리가 주로 같이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4형식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누구 온다고 배웠다? 명사 온다고 배웠다. 명사하고 명사가 같이 확 들이대도 이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4형식 동사는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를 어쨌든 연달아 2개를 받는다고 해서 명사가 2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어, 어떤 뜻의 목적어가 올까?
바로 첫 번째는 에게 해당하는 목적어를 먼저 받고요. 두 번째가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문법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용어, 그 설명하는 말이 사실 약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말,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게 해당하는 목적어는 주로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사형식 동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어를 하나가 아니라 연달아 두 개 받는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해석의 순서가 있어요. 목적어를 받을 때 에게, 을을의 순서로 받을 때에만 사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를 보통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문을 잠깐 들자면 I gave him a book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는 주었습니다.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목적어 연달아 두 개 오면서 에게, 을을의 패턴이 왔으니까 이게 바로 사형식 패턴이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사형식 동사가 어떤 의미로 끝난다? 대개 끝이 주다라고 해석을 하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수여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도 사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주로 주다라는 말로 끝나는 동사들을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지금 보시는 give 동사가 되겠고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give 동사 같이 주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바로 offer. 제공해 주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누가 있을까? 말해 주다, 보여 주다, 보내 주다. 이런 아이들, 그쵸? 크게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토익 문제를 푸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주다로 끝나는 수여 동사 5가지 정도도 같이 더불어서 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사형식 동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동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목적어를 받긴 받아. 그런데 하나를 받느냐, 두 개를 연달아 받느냐에 따라서 3, 4 형식으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같이 봐두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O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O형식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자, 당연히 여러분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목적어가 온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오면 몇 형식? 3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라는 한 녀석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O형식입니다. 여러분, O형식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 목적어까지만 받게 되면 이거 몇 형식이라고 여러분? 3형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목적어를 좀 더 얘기를 좀 보충해주고 싶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목적격 보어는 목적격이란 말을 빼면 뭘까? 보어죠, 보어. 여러분, 보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몇 형식? 그렇죠. 2형식 동사에서 보어온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본 품사는 누구라고 배웠더라? 형용사 혹은 명사라고 배웠죠. 바로 그래서 O형식 동사의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여러분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로 딱 끝나고 거기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다음에 또 다른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사실 O형식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O형식 문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럼 명사 다음에 또 다른 명사 같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건 O형식이야 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4형식 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는 주로 주다라는 말로 끝나는 아이들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그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의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정리를 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O형식 동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익에서 많이 쓰는 아이를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consider예요.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 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find란 동사도 오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find 하면 무슨 뜻? 그렇죠. 찾다라고 얘기할 때 쓰죠. 여러분 찾다라고 할 땐 이런 문장에서 써야 돼요. I found a book. 난 책 한 권을 찾았어요. 3형식 동사에선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5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져. 자, 어떻게 들어간다? I found a book까진 좋아요. a book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teresting이라는 말을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I found a book interesting 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찾았어요가 아니라 나는 알았어요. 자, 그 책 한 권이 interesting,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5형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5형식일 때랑 3형식일 때랑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요런 얘기들을 같이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 사실 5형식 동사가 중요한 거는 사실 모두 된다. 목적격 보호만 빠지면 몇 형식? 3형식인데 목적격 보호를 넣으면 5형식으로 변신하는 나름대로 변실 로봇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같이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만 팁만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뭐냐면은 2형식 동사에서 아까 보어 자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나 형용사를 받을 수 있을 때 자, 보어 자리에 명사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더라? 주어랑 보어랑 같은 경우, 그쵸?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경우? 바로 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바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쓰게 된다면 어떤 경우일까?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가 같다 틀리다 다른 경우에 여러분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형식 동사하고 5형식 동사의 보어가 그 보어예요. 단지 다른 건 2형식은 주어를 설명하는 거고 5형식은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타동사까지 정리를 하면서 5형식까지 여러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물론 동사를 많이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선은 이런 가장 큰 기본적인 틀,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틀을 나눴을 때 1, 2형식, 3, 4, 5형식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자동사, 타동사로 사실 이루어진 것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목적어나 보호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받는 주로 동사들이 또 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먼저 외워두면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전상에 나오는 모든 동사를 다 외우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잘 정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